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제12과 전통명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과 전통명절 공부합니다. 전통명절이 뭔가요? 전통명절은 설날, 그렇죠? 그리고 추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한국의 대표 명절이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 그 선생님의 이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국, 베트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국과 베트남에도 설날, 추석 이런 날들이 있어서, 물론 한국만큼 이렇게 중요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문화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날이 어떤 날들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의 나라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날에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특히나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설날과 추석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특히나 이 전통 명절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인터뷰 시험이나 이게 쓰기나 이런 문제에도 이 전통 명절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2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풍습, 어떤 일들을 해요? 문화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풍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법은 뭐뭐 하게 되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한복을 잘 차려입고 지금 이렇게 절을 하고 있죠. 절. 세배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절이라고 하고, 이거를 추석이나 설날 때 하게 되면 이걸 세배라고 부릅니다. 왜 하죠? 이거 아마 보통 설날이나 추석 때 1월 1일 처음 시작하니까 한 해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나요? 자, 여기 두 번째는,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지금 보면 요거 뭐예요? 요거 기차죠, 기차. 지금 기차를 타고 여기 지금 엄마인 것 같아요. 부부이고 지금 딸하고 아들, 지금 이게 한복을 입고 있죠. 한복을 입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옷을 입은 걸 보면 좀 겨울이에요. 겨울. 아마도 설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날이니까 설날에 고향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날에 고향에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고향에 가면 그 설날이라서 지금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잠을 자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속옷이나 뭐 옷 같은 거 여기 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고향에 방문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드릴 이렇게 선물 이런 것도 여기 들어있겠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때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같이 모여서 지금 한복을 입고 있고요. 그래서 명절인 것 같고, 여기는 보통 여기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이죠, 시골. 시골 부모님 고향집인 것 같고, 가족이 지금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계신 것 같고, 손녀들, 손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선생님 보기엔 지금 송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편은 언제 먹죠? 추석이죠, 추석.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또 배우겠습니다.
추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송편을 먹는데 아마 송편을 지금은 여기선 지금 먹고 있기만 한데 아마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보통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그리고 또 대보름 이럴 때는 집에서 이렇게 송편이나 저는 이게 만두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걸 집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같이 식구들끼리 여럿이 모여서 만들고 그리고 같이 해서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죠. 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데 요즘은 특히나 뭐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송편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아주 좀 어린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은 송편 이거 만들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부분 사서 먹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번거롭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바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송편을 먹고 예전에는 같이 만들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 여러분들 나라에도 혹시 이런 문화가 있나요? 자, 한국에는 어떤 명절이 있나요? 명절이 언제고 어떤 음식을 먹어요? 이런 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명절이 언제고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이거 문화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설날, 추석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날과 추석이 오면 보통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설날과 추석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회사를 안 가고 쉬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많이 사고 뭐 부모님이 고향에 시골에 계신 경우에는 시골에 부모님을 방문해서 같이 뭐 하루나 이틀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이나 또 그때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특히나 여기 보면 선생님이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설날과 추석. 그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겠지만 특히나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에는 그 부모님 집에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보통 서울, 뭐 또 인천, 아니면 뭐 부산 이런 대도시, 큰 도시에 여러분들 많이 살죠. 왜 그럴까요? 큰 도시에는 직업도 많고 일단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큰 도시에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도시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도시에서 살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죠.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은 지방, 시골에, 고향에 가서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 한국에서는 워낙 한국 사람들은 바빠요.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고 회사에 열심히 다녀야 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 이렇게 만나러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미안해요. 부모님한테 조금 미안해요. 자주 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뭐 잘 지내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데 워낙 바쁘고 회사 다니는데 열심히 해야 되니까 조금 부모님한테 미안하죠. 그래서 설날 또는 추석에 부모님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 너무 힘들다.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때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길도 너무 많이 밀리죠. 아까 그 기차를 타는 가족들도 나왔는데 기차표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네. 조금 부모님한테 미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때 부모님 뵈러 가고 인사도 좀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설날과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이런 큰 4개의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설날은 음력으로, 여러분 음력과 양력 잘 아시죠? 네. 여러분 나라에도 음력이, 양력이 이렇게 있죠? 음력. 이 음력이 루나 캘린더. 그래서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15일, 음력 8월 15일, 양력 12월 21일. 이 동지는 12월 21일이나 22일일 수도 있어요. 이날은 이렇게 날짜로 딱 정해진 날이 아니라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고, 네. 밤이 가장 긴 날, 이걸 동지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그 낮과 밤이, 낮이 점점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짧아지고, 네, 여름이 되면 길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 이걸 동지라고 하고, 매년 21일이나 22일쯤에 오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날들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외워야 됩니다. 네. 뭐 대부분 이거 1월 1일이나 8월 15일은 여러분 나라에도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날짜를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 꼭 외워야 됩니다. 왜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인터뷰 시험에도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자, 여기 요거 불엄, 좀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불엄이죠, 불엄? 네. 불엄은 뭐예요? 불엄은 보통 견과류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우리 4단계니까 이런 단어도 배웁시다. 견과류. 견과류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호두, 보통 땅콩, 네. 그리고 뭐 잣, 네. 이런 거 견과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먹어요. 불엄. 그리고 팥죽, 네, 팥죽. 죽이죠, 죽. 팥으로 만드는 죽. 그리고 송편, 그리고 떡국. 자, 이 4가지 음식, 정말 중요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꼭 물어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불엄은 언제 먹어요? 정월대보름. 네. 정월대보름, 여기 음력 1월 15일에 먹어요. 왜 먹죠? 1년 동안 피부병 생기지 않아요. 여기 피부에 병이 생기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부병의 부스럼이라고도 불러요. 한국에서는 부스럼이 나요. 부스럼이 생겨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스럼하고 여기 불엄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엄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견과류 많이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 해요. 자, 팥죽은 언제 먹나요? 팥죽은 동지에 먹죠. 동지에 왜 먹나요? 이 붉은색, 이거 빨간색이라는 거죠. 빨간색. 이 팥의 빨간색이 나쁜 것을 쫓는다. 이거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조금 빨리 설명하면, 동지는 어때요? 동지는 밤이 길다고 했죠. 네. 동지는 밤이 길어요. 그래서 밤이 제일 긴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온답니다. 귀신이 많은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집에 오지 않게 이렇게 좀 나쁜 것, 이렇게 빨간색 이런 거를 좀 먹고, 그리고 요즘은 정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문에다가 이렇게 팥죽을 문에 이렇게 바르거나 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왜냐면 빨간색을 귀신이 싫어한다. 동지에는 귀신이 많다. 네.
이래서 네, 동지. 이제 송편은 언제 먹나요? 송편은 네, 추석 때 먹죠. 추석 때. 그리고 왜 먹어요? 1년 농사에 감사하다. 1년 농사. 추석, 그러니까 그 8월, 7월이나 8월 이쯤 되면 이제 그 한국에서는 쌀 농사를 짓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한 번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쌀을 만들 수 없어요. 쌀을 심어서 1년에 한 번만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이런 경우는 뭐 3번, 뭐 어떤 데는 4번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번 추수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딱 한 번만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쌀도 많고 보통 가을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잘 먹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추석이 아주 큰 명절이에요. 네. 그래서 1년 농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송편 이런 걸 만들고 추석에 합니다. 떡국은 언제 먹나요? 네. 떡국은 설날에 먹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떡이 여기 보면 이게 가래떡이라고 하는 거, 가래떡. 이렇게 보신 적이 있죠? 네, 하얗고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색은 착하게 살아요. 이런 말이고, 길어요. 이거 오래 살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 네, 이렇게 기원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원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4개,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어떤 음식을 먹나요? 부럼, 팥죽, 송편, 떡국 이런 거 먹어요? 왜 먹어요? 이 의미,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설날과 추석에는 어떤 풍습? 네. 풍습은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해오던 어떤 일, 문화회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놀이, 무엇이 있나요? 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그렇죠? 윷놀이. 여기 이렇게 게임이에요. 이렇게 뭔가 던져서 하는 게임. 이거 여러분 나라에도 있습니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연날리기, 제기차기, 이런 거. 이게 연날리기죠. 그리고 제기차기, 이렇게. 그리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다. 여러분, 설날과 추석은 음력으로 1일과 15일이잖아요. 1일과 15일은 항상 보름달이 떠요. 네. 음력은 원래 달의 크기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항상 1일과 15일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그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올해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취업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다 이런 표현 같이 외워두시면 좋죠. 그리고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다. 여기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뭐 쌀, 뭐 보리 이런 게 곡식이죠. 그리고 과일은 잘 아시죠? 햇 이건 뭐예요? 새로 나왔어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햇곡식, 햇과일 이렇게 말하죠. 차례를 지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차례를 지내는 것에는 설날에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명절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건 보통 추석 때 많이 하고, 네. 설날에 해도 되는데, 설날보다는 이제 설날 뒤에 대보름, 네, 대보름이 오죠. 그때가 정말 제일 큰 달이 뜨는 날이라서, 그때 아마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많이 비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여기 보면 윷놀이를 하다, 네. 그리고 놀이를 즐기다, 그리고 소원을 빌다, 차례를 지내다, 네. 이렇게 빌다, 지내다, 특히 차례를 지내다, 이런 거, 놀이를 즐기다,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외워두십시오. 네. 꼭꼭꼭 잘 나와요. 외워두세요.
자, 문법 배워보겠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어도. 네. 자, 앞에 행동. 네. 내가 무슨 일을 했거나 상태. 그게 어떤 거나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이게 뒤에. 내가 뭘 해도, 네. 이렇게 돼요. 뭐, 그래도, 이 도는 그래도, 이 그래도죠. 그래도, 네. 이렇게 할 때 그 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선배, 공부 때문에 바쁜데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요? 바쁜데 네 고향에 갑니까?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꼭 가야지. 부모님이 기다리시거든. 바빠도 가요. 네, 바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해도 꼭 가야 돼요. 이런 말이죠. 바빠도 가요. 비가 오면 이번 행사가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비가 와도 행사는 진행됩니다. 이렇게. 나는 시간이 없어도 아침밥을 꼭 먹는다.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아침밥을 꼭 먹어요. 고천 씨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수업 시간에 결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죠? 자, 질문을 해요. 매일 운동을 해요? 네, 피곤해요. 그래도 매일 운동을 해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운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날씨가 춥다. 차가운 커피만 마시다. 네. 날씨가 추워도, 춥다. 추워도, 예외 불규칙이죠. 추워도. 날씨가 추워도 차가운 커피만 마셔요. 네.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날씨가 춥다. 차가운 커피만 마시다. 네. 날씨가 추워도 차가운 커피만 마셔요. 늦게 자다. 6시에 꼭 일어나다. 늦게 자도 6시에 꼭 일어나요. 네. 그리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 평소에 한국어로만 말한다. 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도 평소에 한국어로만 말해요. 네.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네. 한국어 좀 어려워도 자꾸 말하고 연습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동사와 개되다. 자, 외부의 영향.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어떤 결과가 생기거나 이게 상황이 변했어요. 네, 변하는 거. 자,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친한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네. 내가 만났어요가 아니고 내가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제이슨 씨, 왜 짐을 싸고 있어요? 이사 가요? 네, 싸고 좋은 집을 구해서 이사 가게 됐어요. 네. 내가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 결과, 내가 이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결과가 생겼어요. 이런 말이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네, 내가 문을 닫고 싶었던 게 아닌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새로운 회사가 생겨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자, 안젤라 씨는 한국에 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고향에서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는데 이제는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됐어요. 네. 지금은 잘 먹어요? 먹게 됐어요. 매운 음식을 못 먹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그렇죠? 잠시드 씨는 밤에 일찍 자요? 늦게 자요? 자, 고향에서는 밤에 일찍 잤는데 한국에 와서 늦게 자게 되었어요. 네, 늦게 자게 되었어요. 자, 고향에서는 한국 문화를 잘 몰랐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명절 풍습을 잘 몰랐는데 설날과 추석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잘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절에 보내는 인사말. 어떤 인사말을 보내나요? 여기 보면 지금 문자를 받았죠. 네.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화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였었는데 요즘 전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 문자, 특히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문자를 많이 보내서 새해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를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네, 요 둘 다 설날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아시죠? 네. 새로운 해가 돼서 이거 복. 네.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건강 잘 하시죠? 평안. 이거 편안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네, 편안해요. 비슷한 말입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근하신년. 이거 신년은 새해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하신년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새해에는 뜻한 것 이루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네.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좋은 인사말이에요.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아요. 새해에는, 네, 새해에는 뜻한 것 뭐죠? 뜻, 내가 이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뜻한 것은 하고 싶은 것, 소원, 이런 말이죠. 이거를 이루다, 네, 이게 되세요. 해내세요. 이런 뜻이죠. 뜻한 것을 이루시고 가정에, 가족, 식구, 이런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 네, 아들 딸 행복이 가득해요. 행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길 빌어요.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죠. 좋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추석인 것 같네요. 그래서 가족, 친지들, 친척, 뭐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죠. 함께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넉넉하고는 뭐예요? 많아요. 충분해요. 이런 뜻이죠. 이거 풍성한, 이것도 많아요. 여기 한가위라는 말이 있는데 한가위는 추석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그리고 아주 예전 한국에서는 추석 때는 먹을 게 많았는데 그 이제 가을이 아닌 때, 이렇게 겨울 늦게나 봄 초에는 한국에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예전에는.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잔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왜냐면 곧 겨울이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감사, 네, 고마워요. 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이것도 많아요. 사실은 넘치다는 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네.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행복은 너무 많아도 좋죠 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연휴. 보통 한국에서는 3일, 뭐 5일, 요즘 뭐 일주일도 이렇게 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추석이나 설날은 연휴죠. 그래서 이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설날에 하는 건지 이게 추석에 하는 건지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표현들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그 친한 친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보내면 되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날 풍경이에요. 자, 여기서는 그 어휘 몇 가지만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세배, 그렇죠? 세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절한다고 하는데 절해요. 절하는데 이거를 설날에 하면 세배라고 부릅니다. 세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세배를 하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 그래 올해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아이들이면 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라, 아니면 좋은 회사에 가라, 올해도 건강해라, 뭐 결혼,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뭐, 네, 아이도 많이 낳아라, 이렇게 좋은 말들 해주죠. 이런 거 덕담이라고 합니다. 덕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인사죠, 인사. 이 덕담이라고 합니다. 덕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설빔을 입다라고 하죠. 설빔을 입다. 설빔은 뭐예요? 이 설날에 입는 옷이에요. 설날 추석 때는 한국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새로 입고 예쁜 옷, 새로 산 옷 이런 거 좀 입고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날에 새로 입은 예쁜 깨끗한 옷, 보통 새 옷 이런 거를 설빔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배하고 절을 하면 보통 이렇게 돈을 좀 주죠. 네, 이거 세뱃돈이라고 하죠. 세뱃돈. 덕담을 하면서 세뱃돈을 좀 주십니다. 이 세뱃돈 주는 문화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읽고 풀어보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설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예요? 자, 아이들은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다. 1번이 답이에요. 보면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고, 네,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요. 아이들은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죠. 네. 어른들이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니까 아이들은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덕담을 한다. 네. 아이들이 어른에게 덕담을 하나요? 아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해주죠. 덕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 어른들, 어른이 윗사람, 아랫사람은 아이들. 이렇게. 윗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떡국은 새로 수확한 쌀로 만든다. 네, 떡국은 새로 이렇게 추수해요. 이렇게 쌀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거, 이거 쌀로 만들죠. 이거 수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해곡식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보통 새로 수확한 쌀로 만드는 것은 송편입니다. 떡국이 아니죠. 그리고 윷놀이는 아이들만 즐기는 놀이이다. 네, 윷놀이는 누가 해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그렇죠. 이것도 틀렸네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추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뭔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가위라고도 한다. 네, 이런 거는 배우셨으면 굳이 이거 안 봐도 알 수 있죠.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해요. 네. 부모님께 세배를 한다. 네, 세배는 설날에만 하죠. 그리고 송편을 빚어서 먹는다. 송편을 빚어서 먹어요. 그리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설날과 추석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차례를 지낸다 이런 말이 있죠. 차례. 그러니까 이 차례, 조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요즘은 좀 아는 사람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그 상에다가 음식 이렇게 놓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하는 거, 이거를 차례라고 하죠. 이 차례를 설날과 추석에 둘 다 합니다. 차례는 설날에도 하고 추석에도 해요. 근데 세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날에만 해요. 추석에는 안 합니다. 추석에는 세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송편은 추석에, 떡국은 설날에 먹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는 보통은 추석에 해요. 설날에 해도 되긴 하는데, 설날 때는 그 1월에는 소원을 비는 게 설날이 아니라 대보름에 하죠. 대보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데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요즘은 더 바뀌었죠. 네, 요즘은 어때요? 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인터뷰 시험 같은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시대가 바뀌면서, 네, 요즘은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신에, 네, 안 가요.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3일 하고 일주일 정도,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우리 아빠 엄마 찾으러 가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친척들이나 이런 데 인사하기에는 조금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 네, SNS 문자 같은 걸로 보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여행 갑니다. 왜냐면 그 고향에 차로 운전 가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음식도 많이 하게 되면 음식 만드는 사람, 온 가족이 다 같이 음식을 만들면 좋은데 보통 몇 사람만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음식 만들고 이렇게 설거지 치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해외여행 같이 가자, 네, 가서 편하게 좀 재밌게 놀다가 오자,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혼자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요. 그리고 쉬어요. 네. 이런 의미가 더 커졌다는 말이죠.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강릉 단오제 문화 정보로 배우는데, 자, 한국에 4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아까는 동지하고 대보름이 있었는데 여기 한식하고 단오가 있네요. 이거 좀 다른 날이죠. 설날과 추석은 지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한식하고 단오는 요즘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식에도 그냥 뭐 좀 오늘 한식이니까 이런 음식 좀 드세요 라고 하거나, 단오는 이렇게 큰 축제 이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오는 그런데 이제 5월 5일에서 그 만물의 기운, 네, 모든 것이 다 힘이 세져요, 이런 말이죠. 보통 이렇게 봄 이렇게 시작될 때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감아요. 네, 이런 풍습이 옛날부터 있었고, 남자는 씨름하고 여자는 그네를 탔다, 이런 단오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릉에서 이런 것들을 축제를 해요.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도 됐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강릉 단오제, 이게 아마 인터뷰 시험에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으니까, 단오에는 무엇을 합니까? 네, 이런 거를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시고, 씨름하고 그네,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릉 단오제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강릉 단오제에서는 네, 제사, 그리고 큰 공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향하고 이렇게, 여러분 고향에도 혹시 단오가 있나요?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런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2과에서 배웠던 내용은 시험, 특히 뭐 인터뷰 시험 이런 것에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공부하시고 시험 볼 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